안녕하세요, 원룡입니다. 안녕하세요. 유민 남경엽 대표입니다. 월청과 원룡의 청약 가이드 아, 예. 사탄입니다. 사탄. 네. 사탄? 사탄. 오늘은 3개 댓글을 읽어보고요. 마지막 댓글을 메인 주제로 삼고요. 먼저 첫 번째, 두 번째 바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댓글 한번 보시죠. 아니, 그 전에 네네. 제가 지금 얼굴에 뭐가 좀 붙어 있지 않나요? 아, 예. 겨울 뺐어요. 이 연휴를 또 활용한. 예. 네. 아니, 보니까 이거를 겨울 빼고 난 다음에 씻지 말라고 그러더라고요. 어? 씻어게. 저는 이제 지난주에 까맣게 닦고. 근데 대표님은 오늘 이번 좀 주에. 돌아왔어요. 아, 그래요? 네. 비비 좀 발랐습니다. 아, 예, 어쩐지. 자, 그러면은 첫 번째 질문 제가 좀 드려보겠습니다. 네. 자, 원룡이님 영상 잘 보고 있습니다. 이전에 비봉 민영 아파트 됐는데 잘한 선택이겠죠. 원룡이님이 했던 비봉에 대한 이야기 듣고 희망적이었는데 금리가 오르면서 잘한 선택인지에 대한 머리가 좀 아프네요. 이렇게 예. 좀 질문 주셨습니다. 모두가 머리가 아프죠. 네. 금리 인상은 대출 받은 사람은 모두가 적용되기 때문에 맞아. 예, 나만 힘든 게 아니라 일단 모두가 힘든 상황이다. 그나마 다행인 건 뭐냐면 화성에서 분양지가 몇 개 있었잖아요. 가장 대표적인 동탄 이신도시하고 남양이나 태안, 비봉 같은 화성 쪽에서 분양이 있었는데 특히 비봉 청약은요. 네. 84제곱배 분양가가 4억 안 됐거든요. 사기 좀 안 됐죠. 발권 확장하면 넘어갔지 않나요, 그때? 최근에 분양했던 게 좀 넘어갔고 뭐 라젠 이런 게 넘어갔고 그 전 분양은 4억이 안 됐죠. 그래서 저렴한 분양가다 보니까 아무래도 본인의 소득과 이자 감당 범위 내에서 분명히 선택했을 거라고 보고 조금 더 높아진 정도. 분양가 자체는 워낙에 저렴하기 때문에 구독자님께서는 부담이 그래도 되지만 어느 정도 감당 가능한 범위에 있을 거다라고 보입니다. 그렇죠. 어차피 중도금 대출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10%, 60%, 30%잖아요. 네. 60%에 대한 중도금 대출을 내는 거기 때문에 사실은 그 비용적인 부분에서 사각이 안 되기 때문에 네. 조금 이제 경우의 수는 다르긴 하겠지만 조금 그래도 덜 하거든요. 예, 그 중도금 대출 계산기도 제가 개인적으로 엑셀표로 정리해 놓은 게 있는데 한번 러프하게 계산해 보면 네네. 3억 5천 분양가일 때 60% 중도금이 이제 받게 비용이 되잖아요. 몇 프로죠 지금? 아마 4% 정도 시작해서 5% 6%대까지 올라갔을 수도 있는데 일단 6% 기준에서 잡아봐도 6%? 오. 예, 그렇게 기준 잡아봐도 한번 러프하게 계산해 보면 3억 5천 곱하기 60% 그러면 2억 1천만 원. 거기에 이제 2억 1천만 원에 대한 6%가 바로 올라가는 게 아니라 1회차에 대한 이자, 또 2회차에 대한 이자. 지금 아마 4, 5, 6회차는 또 대출이 안 나왔을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썸하게 되면 이자 감당 범위가 아마 500에서 1000만 원이 맥시멈 더 부담되지 않을까. 그 정도면 일단 가자. 그렇게 결론 좀 내려주시는 거네요. 예. 질문의 답은 버티자. 버티 존버하시라. 예. 그리고 계산해 보시면 얼마 안 된다. 예, 얼마 안 된다. 오케이. 분양가 저렴했기 때문에. 알겠습니다. 그럼 두 번째 질문 들어가겠습니다. 네. 자, 두 번째 질문은요. 감사합니다. 시드가 3억 정도인데 이때 시드는 시드머니 종잣돈 맞습니다. 3억 정도 있는데 부동산 투자를 어떤 것부터 투자를 해야 할지 뭐부터 공부해야 할지 조언 가능할까요? 부동산에 대해서 이제 관심을 가져볼까 합니다. 이렇게 좀 질문 주셨네요. 네, 청약 가이드는 아닌데 주제가 적정하지 않지만 그래도 누구나 고민할 만한 사회 초년생으로서의 또 고민입니다. 사회 초년생인지 아닌지 어떻게 하십니까? 아닌 것 같아요. 3억이면 초년생이 아닐 수도 있죠. 전문직 아니면. 일단은 부동산을 처음에 접한 중년이실 수도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하여튼 불인이들 네. 나이가 적던 남녀노소 네. 다 가리지 않고 일단 부동산 이제 처음 시작하시는 분 이렇게 보시면 되겠네요. 예, 시드가 3억이면 한 5년 전에 비해서 많이 올라갔어요. 많이 올라갔죠. 한 3천, 4천, 5천에서 놀던 때가 기억나는데. 그렇죠. 갭 투자할 때. 예, 그쵸. 3억이면 뭘 할까? 3억. 일단 3억이면 옛날에 압구정 아파트를 사. 갭으로. 네, 갭으로 가능했었습니다. 지금 이 부동산 투자 안 해보신 분들은 압구정을 3억으로 산다고 하면 못 믿을 거야. 그죠? 네, 맞아요. 특히나 한 3, 4년 전 한남 2구역, 3구역도 3억이면 샀었어요. 좀 약간 여유 있게 해서 한 5년 전 그때는 그죠. 거의 많이 샀었죠, 그렇게. 맞습니다. 그래서 제가 짧게 답글을 단 게 있어요. 네. 읽어보면 무주택일 경우 한 달 이자 감당 범위 내에서 1주택 먼저 우선 마련하고 1주택 현재 1주택이라고 하면 두 번째 취득은 광역시 내
과대 낙폭된 아파트를 한번 고려해 보시라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러니까 3억을 역산하잖아요. 그렇죠. 3억의 시세를 가지고 생애 최초 구입자한테는 80%까지 대출해 주니까 내 소득에 따라서 이자를 낼 수 있는 범위 이렇게까지 보시고, 또는 3억을 가지고 갭 투자도 가능하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8억짜리 아파트다 5억 전세면 3억으로 가능하니까 이런 식. 물론 취득세와 중개 보수, 뭐 수리비 이런 것도 들어갈 수가 있으니 항상 여윳돈은 더 쟁여두시거나 최종 매수가에서 감안을 하셔서 선택을 하셔야 되고요.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지금 이제 경기가 경기인 만큼 네. 사실 우리가 부동산 투자라고 하는 것 자체가 1주택 가지고는 투자를 못해요. 왜 그러냐면 우리 집 오면 옆에 다 오르거든. 맞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동산 투자의 기본 원칙은 2주택부터예요. 아, 맞아요. 그죠. 그러니까 투자를 내가 하려고 하면 기본적인 내가 투자에 준비가 돼 있느냐를 봐야 되는데, 물론 여기서 예를 들어 그런 거 있죠. 전략, 약간 공격적으로 내가 집에 있는 전세 자금 또는 우리 집까지 다 빼가지고 월세로 들어가고 그렇게 공격적으로 투자를 할 수도 있지만, 지금 현재 시점에서 본다라고 하면 그건 너무 좀 위험할 것 같고, 만약에 지금 현재 내가 주택이 소유하지 않다라고 하면 일단은 실거주 목적으로 하는 주택부터 먼저 하고, 네. 그 원래님 이야기하신 대로 그게 사실 어떻게 보면 징검다리 전법이거든요. 원래 이제 사는 데서 다시 다른 쪽으로 해서 옮겨가면서 비용이나 사이즈 같은 걸 좀 키워서 가는 형태로 할 수 있는데, 그런 식으로 좀 전략을 짜보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맞습니다. 이제 대표님 답변 너무 잘해주신 거에 대해서 제가 또 후속적으로 방금 난 게 있는데, 아예 그냥 공격적으로. 나는 싱글이다, 월세 산다, 집 근처에 500에 50짜리 그냥 월세 살고요. 3억을 두 개로 쪼갭니다. 1억 5천, 1억 5천. 그래서 지금 지방에 있는 비규제제 다 풀렸잖아요. 그런 데를 1억 5천 이하로 갭 투자 2개. 뭐 그것도 방법이 될 수 있겠네. 근데 이거는 약간 그 혼자 살 때, 싱글일 때. 사실은 이게 가족을 구성하고 있는 상태고 애가 있고 막 이런 상태면 정말 쉽지 않거든요. 맞습니다. 아마 또 이제 댓글로 문매가 달릴 수도 있어요. 뭐라고 하면 요즘 같은 시대 어떻게 투자를 하라는 거냐라는 건데, 지역마다 이제 과대 낙폭이라는 게 있잖아요. 맞아. 또는 이제 오르기 직전에 규제를 맞아버려서 오히려 꽃을 못 피우고 그냥 뿌리로 다시 들어간 상태가 있어요. 그런 지역이 분명히 있습니다. 대도시 지역에서도요. 잘 찾아보면 아주 싸게 사면 2년, 3년, 4년 기다렸다가 또 이제 효자가 되잖아요. 그러겠다. 어딘지 알려주세요. 또 댓글. 저는 한 두 군데가 떠오르거든요. 필요하면 댓글 확인하시는 걸로. 알겠습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예, 세 번째. 서울 67점, 자금은 3억 안 되게 갖고 있는데 계속 청약해야 할까요? 분양가 9억 언더로만 가능해서요. 분양가가 너무 올라가니 실거주 포기하고 검단을 받는 게 나을지 고민되더라고요. 지금은 구축 매수도 생각하고 있어요. 이렇게 질문 주셨네요. 예, 이거는 단기, 중기, 장기로 나눠봐도 될 것 같아요. 당중장. 네, 단중장. 일단 9억 언더라고 하니까 중도금은 무조건 대출 받으셔야 되는 상태니까, 서울은 그렇게 기다리고 하면 67, 68, 69, 70점 이 고가점자들이 위주로 청약을 또 들어가니까 당첨이 어렵잖아요. 언제 분양 나올지도 모르고. 그래서 단기적으로는 말씀하신 대로 검단, 수도권 공공택지를 얘기하는 거예요. 서울에 주소지를 두고서도 수도권 전체 분양하는 2기 신도시, 3기 신도시. 3기 신도시. 그쵸. 그래서 단기적으로는 2기 신도시가 바로 목전에 계속 분양을 하다 보니까 청약을 하는 거고, 그 다음에 좀 장기로 보면 3기 신도시. 3기. 그쵸. 이 서울을 기준으로 가까운 동네들 있잖아요. 하남 교산, 과천 신도시, 또는 고향 창릉 신도시. 이런 곳을 이제 토지 보상이 다 되고 실제 일반 분양, 본청약 할 때 노리는 것도 방법이에요. 그런데 그 토지 보상 시기와 3기 신도시 본청약 시기가 언제가 될지 절대 가늠하지 못하다 보니까 장기적으로 말씀드린 겁니다. 또 하나 중기라고 말씀드린 건 뭐냐면 현재 67점이시라는 것은 일단 4인 가족이시거든요. 4인 가족. 예, 그러면 나머지 69점 도달하는 이 점은 두 가지 경우겠죠. 청약통장 가입 기간을 2년 더 두시고 이 점을 올리거나, 아니면 무주택 기간이 1년 부족해서 1년 더 기다리시거나 그런 상황이실 것 같아요. 그러면 1년, 2년 지나고 나서 69점을 만든 다음에 더 경쟁력을 갖추고 서울이든 아니면 수도권 공공청약지에서 더 가성비 있는 청약이든 그렇게 중기적으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거 약간, 이거 상당히 좀 전략적으로 접근하는 이야기네요. 맞습니다. 근데 여기서 구축 매수도 생각하고 있다. 제가 요즘 보는 게 뭐냐면 한 두 달 전까지만 해도 2020년 8월 가격을 기준해서 그보다 더 내려간 가격이 좀 싸다라고 다른 매체에서도 얘기하고 있는데, 요즘은 2020년 5월달, 6월달 가격까지도 찍고 있어요. 더 내려가는 거네. 예.
근데 분명히 사연이 있겠죠. 실거주 비과세 이제 받으신 분이 어떤 이제 데드라인이 있어서 급하게 파는 거나 아니면 다른 거를 사뒀는데 돈이 안 돌아서 급하게 파는 거나 이런 이제 사연 있는 물건들이기 때문에 그런 물건들을 구축 매수하는 것도 나쁘진 않은 선택이지만 69점 아깝다. 69점 아깝다. 너무 아깝다. 사실은 이게 지금 우리가 그 점수를 가지고 계신 분들 입장에서는 지금이 사실 더 혼란스러울 것 같아요. 혼란스럽죠. 맞아요. 경기가 지금 이런 상황인데 점수는 높아. 근데 이게 사실 건설회사에서도 분양 상품을 내놓을 때 경기가 좋을 때 내놓는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예를 들어서 당연히 이렇게 경기가 안 좋으면 건설사에서 물건을 분양 시기를 조율할 수가 있단 말이에요. 뭐 어쩔 수 없이 얘네들이 PF 대출을 받아서 이자를 납입해야 되고 그런 어떤 수익성 분석에 따라서 어쩔 수 없이 해야 되는 경우도 있지만 똑같은 조건이라고 하면 뒤로 밀 수 있단 말이에요. 맞습니다. 그러면은 좋은 상품이 나중에 나온다라고 하면 지금 있는 상태에서 또 덜컹했다가 또 당첨이 돼버리면 또 그런 기회비용이 날아갈 수 있으니까. 맞습니다. 좀 약간 고민이 정말 많이 되실 것 같아요. 네, 까리까리해요. 특히 요즘에 들린 소문은 이문, 장위 이런 데가 분양가 84제곱 기준에서 10억이 넘어간다는 얘기가 있거든요. 그러면 이분의 같은 경우는 이제 9억이 안 돼야 대출이 나오니. 그러니까. 또 대출이 그런 거 안 어차피 나오면- 또 못하는 거고. 그쵸. 네. 그래서 이제 기축을 사는 것도 방법이지만 조금 아쉽고 조금 더 중장기적으로 3기 신도시까지 기대는 것도 방법이다. 서울에 지금 있는 상태에서 예를 들어서 그 이문 장이 같은 경우도 이제 10억이 넘어가 버리면 9억짜리 밑으로 나오는 게 있을까요? 정말 좀 그쵸. 안 좋은 상황이죠. 그게 너무 아깝긴 한데 대출을 받아야 되는 두 가지 조건을 같이 만족을 해야 되니까 그게 좀 안타깝네. 맞습니다. 댓글은 안 달렸지만 제가 이제 운영하는 멤버십에서도 질문 하나 들어온 게 뭐냐면 서울에 거주하시는 2,400만 원짜리 청약 통장. 저희가 월청가로 첫 번째 주제였었어요. 청약 저축을 예금으로 바꿀까? 그거에 대해서도 이제 비슷한 어떤 상황인데 이분 같은 경우는 일단 청약 저축은 공공 분양에 청약을 할 수 있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아예 그냥 서울은 공공 분양지가 없으니 왜냐면 신택지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차라리 3기 신도시까지 마음 여유롭게 기다리시라라고 답변 드렸거든요. 좀 다르지만 어떤 고스펙자분들의 고민이 충분히 되는 시기입니다. 여기까지 월청가 4탄으로 여러분들께 찾아뵙고요. 다음 월청가 5탄도요. 제 영상에서 여러 가지 댓글을 모아서 다시 한번 모아서 의미 있는 내용으로 다시 한번 만들어 가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까지 원룡이의 모모짱의 원룡이었고요. 윤일전 남규 대표였습니다. 다음에 또 뵙겠습니다. 안녕. 안녕.